이번 강의는 소득심사제도의 완화와 노동공급 증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이전 소득심사제도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했다고 인정될 경우, 다시 말해 노동소득이 공제액을 넘어선 경우 노령연금액은 일정 비율로 삭감되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검토한 두 가지 감액 방식 가운데 감액분이 단순히 노령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감액률 T는 수급자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급자 연령이 일반 수급 연령과 동일할 경우 감액률은 50%입니다. 연령이 일반 수급 연령보다 1살 많은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에 적용되는 감액률이 40%로 낮아집니다. 연령이 일반 수급 연령보다 2살 많은 경우에는 감액률 30%, 3살 많은 경우에는 20%, 4살 많은 경우에는 10%가 감액되고 5살 많은 경우 소득심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5년 7월 29일부로 시행된 새로운 소득심사제도에서는 아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첫째, 노령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던 감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둘째, 연령에 의존하던 감액률이 소득에 의존하도록 바뀝니다. 감액률은 더 이상 연령과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 대신 마치 누진세처럼 더 높은 소득 구간에 더 높은 한계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셋째, 공제액이 도입되면서 감액률이 낮아진 효과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에 의존하는 누진적이고 완화된 소득심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득심사의 세부 규칙은 좀 더 복잡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앞에 그림에서 제시된 굵은 선과 같습니다. 감액은 소득 월액이 아닌 공제 후 월소득, 즉 초과소득 월액 Y-2에 의존합니다. 여기서 공제액 2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 즉 A값입니다. 감액은 초과소득 월액에 따라 한계 감액률이 증가하는 누진 구조를 갖습니다. 100만원 미만 구간의 감액률은 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구간은 1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구간은 1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구간은 20%, 초과소득 월액 400만원 이상 구간은 25%가 적용됩니다. 감액 한도는 이전 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령연금 급여의 50%입니다. 이러한 소득심사제도가 고령층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적으로는 모호합니다. 소득심사제도가 엄격하면 일하면서 받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공급 유인이 저해됩니다. 이를 대체효과라고 부릅니다. 반면 엄격한 소득심사제도에서는 일에서 받는 돈이 적기 때문에 더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소득효과라고 부릅니다. 소득심사제도가 고령층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한 가지 방법은 개혁 이전 제도 하에서의 노동공급과 개혁 이후 제도 하에서의 노동공급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수직선의 왼편은 개혁 이전 엄격한 소득심사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주당 노동시간을, 점선으로 표시된 수직선의 우측편은 개혁 이후 완화된 소득심사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주당 노동시간을 보여줍니다.
개혁 이후 제도 하에서의 평균적인 주당 노동 시간이 개혁 이전 제도 하에서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개혁 이전의 국민연금 소득심사제도가 고령층의 노동 공급을 제약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심사의 목적은 고령층 노동 공급의 제약이 아닙니다. 노동 공급의 감소는 소득심사제도의 부작용일 따름입니다. 불행히 국민연금의 소득심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당시 한국의 연금 설계자들이 많이 참고했던 일본에 소득심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본 후생연금은 1965년에 재직노령연금이라는 명칭의 소득심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당시 국민복지연금 설계자들이 일본의 법령을 명칭까지 베껴온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심사 제도는 일본의 연금법을 답습한 것에 불과할 수 있지만, 후대 연구자들은 소득심사 제도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금 수급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노후소득이 지나치게 보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급여를 삭감함으로써 연금 재정 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 이유 모두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우선 노후소득 과보장의 우려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농담처럼 들립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과대보장이 아니고 과소보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소득대체율 13% 수준인 기초연금액보다 더 적은 연금액을 받습니다.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사실상 소득활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득활동에 따라 감액한다는 것은 매우 가혹한 조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소득심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많은 고령자들이 소득활동을 아예 포기하거나 연기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소득심사 제도가 적용되는 수급자들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결국 감액을 통해 아끼는 연금 지출액은 매우 적다는 뜻입니다. 그보다 고령층 노동 공급을 억제함으로써 생기는 세입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연금 제도가 이미 소득 재분배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형평성 제고 조치를 가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공적 부조제도의 소득심사에서와 달리 국민연금 소득심사에서 자본소득과 재산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소득심사는 폐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소득심사는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령층 노동공급을 저해합니다. 이는 고령층 노동공급을 장려하는 전반적인 공적연금 개혁 및 인구 고령화 대응 방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과보장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자의적입니다. 많은 경우 가구 소득의 과다를 정부가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에 대한 의료 비용으로 인해 많은 소득이 필요한 수급자가 평균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릴 때 그러한 소득이 지나치게 많다고 정부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셋째, 연금보험료가 일정의 저축으로 연금은 저축에 대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급권에 대하여 소득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넷째, 오늘날 경제적 불평등은 자본소득과 재산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 안에서 그것도 주로 노동소득에만 근거해서 형평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전반적인 소득 형평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절반이 채 되지 않고 일부 부유한 수급자들은 상당한 이자 및 배당 소득을 누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가 전체의 소득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노력은 연금제도 내에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조세재정제도의 틀 안에서 자본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 고령층의 건강 여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